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의 대치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민 당국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제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시 최악의 랜드로드는 시형 아파트를 운영하는 시정부로 꼽혔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교통 혼잡 통행료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의 대치 속에 새 긴급 지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서로 내탓 공방을 펼쳤고 공화당조차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지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어납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사흘, 2월 9일 반나절에 이은 세 번째 셧다운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어제 상원이 통과시킨 임시예산 표결 대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건설 비용 50억 달러를 반영한 새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8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원. 가결을 위해서는 60표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의석수는 51석에 그쳐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셧다운을 둘러싸고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오늘 셧다운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몇 시간 뒤에는 셧다운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대표는 셧다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여당인 공화당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의결 정족수를 51표로 낮추도록 하는 극단적 선택을 요구했지만 의원들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시민권까지 박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당국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반이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로 전선을 옮기고 있다며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권 부정 취득 이민자를 색출하는 전담부서를 발족시킨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 수천여 명에 대한 대대적인 서류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결과 지난해부터 시민권 박탈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이미그레이션 포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8월까지 이미 귀화 이민자 2,500여 명의 서류를 검토했으며 이들 중 110명의 귀화 신청 서류가 법무부로 넘겨져 구체적인 시민권 박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박탈 대상 귀화 이민자가 2배 이상 늘었고 실제 시민권 박탈로 이어지는 법무부 소송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016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연방검찰이 시민권 박탈을 위해 제기한 소송은 약 600여 건으로 연평균 46건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00여 건으로 늘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귀화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고 시민권 신청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사실이 시민권 취득 이후에 밝혀진 경우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제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에서 시리아 철군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통령이 자신보다 견해가 더 잘 맞는 국방장관을 둘 권리가 있다며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서한에서 미국이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야 하며 동맹국의 존중을 보여줘야 한다는 자신의 강한 견해를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롯한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맹과의 상의 없이 시리아 철군을 전격 결정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 앞에서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매티스 장관의 퇴임 사실을 알리며 새 국방장관을 곧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시형 아파트에 대한 관리 소홀로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최악의 랜드로드는 시형 아파트를 운영하는 시정부로 꼽혔습니다. 뉴욕시 17만 4천여 개의 시형 아파트를 관리하는 뉴욕시 주택공사가 레티샤 제임스 시 공익-옹호관이 발표한 최악의 랜드로드 리스트에서 1위로 꼽혔습니다. 최악의 랜드로드 리스트는 2010년부터 뉴욕시 민간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매해 법규 위반 등을 정리해 순위를 정해왔으며 뉴욕주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제임스 공익-옹호관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자료를 수집해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올해 발표한 명단에는 뉴욕시 주택공사 외에 100곳의 민간 임대업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시 주택공사는 최근까지 관리하는 건물의 난방 공급 차질이나 엘리베이터 고장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 원성을 딛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체에는 현재 40만여 명이 거주하는 시형 아파트 유닛의 24만여 건에 대해 보수가 계획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리스트는 뉴욕시 랜드로드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시와 연방정부는 내년 1월까지 시형 아파트의 보수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은 320억 달러에 달합니다. 공익-옹호관실에 따르면 문제가 가장 많은 곳으로는 브루클린 레드훅 웨스트와 올바니 하우스, 브롱스 밀브룩 하우스 등이 꼽혔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교통 혼잡 통행료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주는 낙후된 뉴욕시 전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맨하탄 남단을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교통 혼잡세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은 어제 뉴욕시 택시 운전사 등이 제기한 택시 교통 혼잡 통행료 부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택시들에 대한 교통 혼잡 통행료 부과는 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본안 소송의 첫 심리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택시 요금에 주행 거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교통 혼잡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며 옐로우캡의 경우 $2.50, 차량 공유 서비스와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 서비스 등은 모두 $2.75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브렛 벨만 변호사는 택시가 맨하탄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교통 혼잡세 부과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결국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택시 운전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갈수록 악화되는 택시 영업 환경으로 올 들어서만 한인 기사를 포함해 8명의 택시 기사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물품 검사를 집중 실시합니다. 특히 단속은 북미 지역 마리화나 합법국가 입국자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한국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3주 동안 마약류 밀 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캘리포니아, 캐나다 전역 등 북미 지역의 마리화나 합법 국가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이 북미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물품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은 지난달까지 전국 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총 85.6kg으로 지난해보다 71.7kg 늘어났기 때문으로 적발된 마리화나류는 북미에서 들여온 젤리, 초콜릿, 캐러멜, 카트리지, 술 등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일상적 음식물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일부 여행객들은 단순 호기심으로 혹은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은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추수감사절 쇼핑 대목에 역대 최고의 온라인 매출이 기록된 가운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온라인 매출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스틱스가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80여 유통업체의 온라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총 거래액이 1,10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닷새 동안 이어진 쇼핑 대목에 역대 최고치인 240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하고 이후에도 소비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 업체인 월마트, 타겟 등이 온라인 판매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이후로 모바일을 통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나 급증한 333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매장에서 찾아가는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어도비 애널리스틱스 측은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까지 집계하면 온라인 매출이 최소 1,2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인의 40%가 비만 상태로 간주되며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성인들이 지난 18년 동안 더 뚱뚱해지고 키는 평균적으로 조금 작아졌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헬스 데이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0세 이상 성인 4만 7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 검사에서 평균 체중과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는 지난 18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성인 남자의 평균 체중은 2015년에서 2016년 197.9파운드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9년에서 2000년에 비해 8파운드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성의 체중도 1999년 164파운드에서 171파운드로 증가했습니다. 남성의 평균 허리 둘레는 39인치에서 40인치로 여성은 36인치에서 39인치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남성의 키는 약간 줄었는데 1999년 5피트 9.2인치에서 2015년 5피트 9.1인치로 감소했습니다. 여성의 키도 1999년 이후 평균 0.1인치가량 줄었습니다.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계산해 과체중 여부를 표시하는 체질량 지수는 남성의 경우 1999년 평균 27.8에서 2015년 평균 29.1로 높아졌고 여성도 같은 기간 체질량 지수가 27.8에서 28.2로 증가해 남녀 모두 비만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비만은 심장병, 뇌졸중, 제2형 당뇨병, 암 등에 걸릴 위험을 높이며 매년 미국에서 1,470억 달러의 의료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경찰국이 대대적인 마약 불시 단속을 실시해 2천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LA 경찰국과 포모나 경찰국은 총 8개의 불법 마리화나 업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마약 불시 단속 작전을 실시한 결과 총 2천만 달러 상당의 마약과 총기류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모나 지역 7개의 불법 마리화나 업소들에서는 현금 3만 2천 달러를 포함해 45파운드 상당의 마리화나와 엑스터시 마약 등이 압수됐으며 LA 지역 업소에서는 현금 15만 달러와 AR-15 반자동 소총 그리고 권총 등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업소를 운영해온 24살 다네일 온티베로스를 비롯해 총 4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 대형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LA 도시개발국은 어제 LA 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한인타운 내 유가와 세라노 애비뉴 부지의 대형 주상복합 콘도와 호텔 프로젝트인 하얏트 센트리 코리아타운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100여 명의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한인뿐만 아니라 타인종 커뮤니티도 일자리 창출과 관광사업 활성화 등의 이유로 호텔 건설에 찬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서포트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한인 커뮤니티의 큰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좋은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지만 유대인 커뮤니티는 호텔 인근 사원의 안전과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승인된 21층 규모의 하얏트 센트리 코리아타운은 4성급 호텔 객실 192개와 주거용 콘도미니엄 122세대 그리고 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주상 복합 건물이며 202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을 연방정부 임시 휴무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은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업무를 중단합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휴무한다고 밝히며 민원인의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했습니다.
24일 우편은 정상적으로 배달되지만 크리스마스 당일은 공식 휴무로 급행 속달 우편 외 우편물들은 배달되지 않습니다. MTA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퀸즈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JEM 전철의 운행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전철은 선로와 스위치 개보수 작업과 함께 첨단 통신 기반 열차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공사가 진행되며 맨하탄 브로드 스트리트 역부터 121 스트리트 사이 일부 역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또 퀸즈와 맨하탄을 잇는 53 스트리트 터널 공사로 EM 전철과 FR 전철 등 급행 노선도 서비스가 일부 제한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해 초 퇴임한 메리 바셋 전 보건국장의 후임으로 바봇 국장 대행을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인 바봇 신임 국장은 뉴욕시 공립학교 메디컬 디렉터와 볼티모어시 보건국장, 뉴욕시 보건국 부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바봇 신임 국장은 의료와 공공보건 분야에 매진했던 지난 2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시 보건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건강식품 브랜드 GNC가 여성용 철분 보충제를 리콜합니다. 소비자안전위원회는 아이들이 먹었을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0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GNC 매장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된 제품으로 박스에 여성용 철분 보충제로 적혀 있습니다. 한인봉사단체협의회는 오늘 퀸즈 YWCA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0년 인구조사 참여 캠페인을 위한 한인 태스크포스의 구성에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소외된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뉴욕 한인회가 지난 19일 뉴욕 미랄 선교단을 방문해 과일과 과자, 김치, 라면 등을 전달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지난 19일 허드슨강 크루즈인 스프릿 오브 뉴저지에서 김영만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맨하탄 야경을 감상하며 2018년 연말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고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영상 9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